안녕하세요. 산타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회남 쪽으로 들어가다가 전혀 모르는 곳을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입구에 그 마을에 대한 안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도를 봤는데 그 대전에서 외곽으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무슨 선착장 같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착장을 이제 보려고, 그럼 바다가 있는 거네, 대청호랑 연결이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한번 저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거기 선착장이 있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뭐 요런 횟집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구경을 할까 하다가 뭐 뭘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경치가 되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대청호가 보인다면 저 위에 높이까지 좀 올라가 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그 천상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서 이렇게 돌아보고 온 곳입니다. 그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입장료는 5,000원인데요. 이거를 내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일단 매표소에서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입장료를 내면 바로 돌아서면 좁은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열고 들어가면 또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쭉 따라서 지금 들어오면 여기가 나옵니다. 이곳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측으로 한 바퀴 전체를 싹 도는 거예요. 천상의 정원은 충청북도 교육청 지정 과학체험 학습장을 천상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천상의 정원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대청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호수 정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청호 안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이 펼쳐지는 이곳은 2003년부터 5가구의 주민들이 수생식물을 재배하고 번식, 보급하는 환경농업의 현장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물을 사랑하고 지키며 자연을 보존하는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천상의 정원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세월을 멈추고 싶다면 옥천 천상의 정원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곳에서 머물렀던 시간만큼 시간이 이상하게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냥 멈춰버린 듯한, 아니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늦게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천상의 정원이었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빠져나오면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이곳 바위가 좀 다른 곳과 달리 흑색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지역 일대는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원생대 말에 퇴적되어 변성된 문주리층, 금강석회 암층, 황강리층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고요. 중생대 쥐락이 말에는 관입한 화성암류인 유성화강암과 백악기 말에 관입한 각종 맥암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옥천 병성대 안에 자리 잡은 이 지층은 충북 옥천대의 지질 역사, 지층 형성, 순서 및 지질 구조 변형사 연구의 소중한 지질 자산이라고 합니다. 좀 뭔가 정말로 이상하고, 바위가 제주도에서 가문 그 화강 같은 그런 거 좀 이상했었어요.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였나 했는데 어려운 말이 많이 적혀 있네요. 그 옥천 수생식물 학습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255. 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무조건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43-733-9020, 070-4349-1765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성인은 5,000원, 아동은 3,000원인데 단체나 65세 이상 요런 분들은 20% 정도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입장 관객 수는 1일 오전에 250명, 오후에 250명으로 제한된 인원만 방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무에 표지판으로 이렇게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귀들이 이렇게 보면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람보다 뭐 천천히 걸으라든지, 여기서부터는 거북이처럼 뭐 걸으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을 느껴보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그냥 있길래 한번 그냥 슬쩍슬쩍 따라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나름 아주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정원은 그 지형 그대로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게끔 그 데크를 깔아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크를 따라서 그 끝나는 지점쯤에 다다르면 이제 지금 지나가는 이곳 거기서부터 그 대청호가 한눈에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금씩 보이던 것들이 그 맨 끝에 우측으로 돌았을 때 맨 끝에쯤에 도착하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 이렇게 좀 깎아지른 절벽도 있고 오르막도 좀 있고 내리막도 조금 있고, 뭐 데크는 길이 좁아서 한 사람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 곳도 있고, 뭐 두 명이 걸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 대청호에서 살짝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주 맑은 바람이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그냥 물만 바라보다가 또 바람도 살짝 맞고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힐링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에 이제 많은 곳이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는 그냥 자체가 서 있으면 대청호만 보이면 그냥 전부 다 포토존입니다. 저도 여기서 몇 장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누가 같이 간 일행이 저를 찍어줬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진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은 안 나왔지만 그냥 제 핸드폰에 모셔놓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추억 한 컷이라는 표지판이 나오면 대청호를 배경으로 한 인생 사진이 한 컷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했던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추억으로 또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데크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는데, 나무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어서 그냥 뭐 자연을 관찰하고 애기들, 나처럼 식물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름표를 보고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기는 한 12월 10일경이었는데요. 좀 늦은 시기에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정말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사람들로 크게 북적이지도 않고 거리두기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한적하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갔을 때는 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토탈 뭐 한 8명, 10명 정도 됐으려나요? 예, 뭐 두세 명씩 이렇게 연인끼리 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데 30분, 뭐 여유 있게 돌아도 40분 정도, 아주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점심 약속이 1시쯤에 있었는데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나서 그때 잠깐 들리려고 들려본 것이거든요. 완전히 시간 때우기에는 최고였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들떠가지고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 카페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 그 데크에다가 테이블들을 쭉 해놨어요. 거기가
물멍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들고 멍하니 대청호를 바라보는 것도 그냥 세월을 잡아먹을 듯 합니다. 이제 전망대를 오르기 위해서 가는데요. 그 전망대 가기 전에 무슨 이렇게 가파른 그 계단 밑쪽으로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은 잠겨져 있었고 조그만 배가 한 척이 밑에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배를 타고 대청호를 한 바퀴 돌아보면 대청호의 또 다른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입니다. 저 배.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건물 2층 옥상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일이라서 그랬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안 하는지 철문은 닫혀 있었고 그냥 그 앞쪽으로 보면 그 전망대 그 앞에 앞마당이 있거든요. 그 앞마당에서 보는 대청호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었습니다. 이제 그 둘레길이라는 거를 따라서 이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가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 외도 보타니아에도 가면 그 예배당 세상에서 제일 작은 예배당인가 있잖아요. 이 바다를 쭉 바라보면서 그 보았던 그 외도 보타니아하고 좀 느낌은 비슷한데 보타니아는 4명에서 6명 정도가 들어가는 수 있는 크기로 기억이 나고요. 여기는 딱 2명 들어가면 앞뒤로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예배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출구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요. 나오다 보니까 출구 1이라는 표시판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는 조그마한 뒷산도 아니고 그냥 뭐 한 20m 올라가면 끝나는 동산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출구 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나 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그 실내정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내정원에 들어오니까 분재들이 아주 멋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화분 분갈이 체험교실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가 저것도 분재인 것 같고 아주 멋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급하게 많은 거를 막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면서도 이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대로 못 담은 것 같아요. 꼭 찍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초보겠죠. 편집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원은 봄에는 시작에 싱그러움이 있을 것 같고 여름에는 울창한 한여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을에는 대청호를 배경으로 한 단풍이 아주 예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이야 뭐 겨울 끝자락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쯤하고 비슷하니까 좀 그렇다 치고 여름하고 겨울에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꼭 여름하고 겨울을 한번 가볼 거고요. 그 눈 내린 겨울의 천상도
되게 멋질 것 같은데 1, 2월에는 휴관을 한다고 하니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 비닐하우스 들어갔을 때는 수생 식물들과 잉어, 그 다음에 철갑 상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철갑 상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철갑 상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조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철갑 상어처럼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 대충 때려 맞춰서 철갑 상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내 정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구로 나가게 되는데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 대전에 가가지고 그냥 세상에 막 시끄러운 거 있고 그냥 여기 정원 바라보면서 잠깐이나마 내 인생에서 정체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지나는 길이나 대전이나 옥천 그쪽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면 약간 두세 시간의 시간이 남으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여기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